자, 오늘은 두 원의 위치 관계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봤어요. 그럼 두 원도,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있을 때의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뭐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직선에서도 봤듯이 항상 접할 때가 조금 이슈가 있었어. 접할 때만 잘 보면은 그 뒤로는 그냥 범위로 나타내면 됐던 거니까 접하는 경우 두 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원과 원이 밖에서 서로 접해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칠판을 좀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고 얘도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그럼 이 중심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의 길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다면 얘는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공식을 쓰는 거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D라고 놨더니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요 원의 반지름 길이를 R 다시 이렇게 놨어. 그러면 R 플러스 R 다시는 D랑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더하는 거야. 그지? 근데 원 안에서 만났다라고 쳐볼게요. 원 안에서 만나면 얘도 원의 중심을 작은 원은 여기 있고 큰 원은 뭐 한 요쯤에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반지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 요만큼이 R이에요. 그리고 작은 원은 얘가 R 다시죠?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에서 R 다시를 한번 빼주면 그때 얘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 접할 때 두 개를 알면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지금 여기 책에서도 보면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 있어. 그러면 이건 아예 안 만나는 거지. 그러면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그었을 때 반지름의 합보다 어때요? 커야 돼요. 같으면 안 돼. 커야 돼. 그리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이렇게 만나겠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원이 완전히 이 내부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요거랑 요거를 뺀 것보다 요만큼이 남죠? 그래서 이번에는 뺐을 때의 거리가 더 작다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접할 때보다 어떤지 그림으로만 표현해주면 그거는 식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봐줘도 된다. 오케이? 이 그림 이해됐어요, 여러분? 네, 좋아요. 자, 그럼 뒤로 넘겨봅시다. 자, 뒤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및 원의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제목에 직선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 공통현이라고 써주세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배웠을 겁니다. 요 현이라는 용어를. 현은 원에다가 그은 직선을 뜻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공통현이라는 거는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개의 점을 연결한 직선을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공통현은 어떻게 구할까? 우리 원의 방정식 두 개 한번 써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거 하나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y 플러스 f는 0 이렇게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이 각각의 얘의 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공통으로 만난다는 건 얘네 둘의 식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식과 이 식을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빼면은 2차항이 사라져. 2차항이 사라지면서 a-dx, d-2y, c-f는 0 이렇게 돼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 원의 방정식에서 다른 한 원의 방정식을 빼면 직선의 방정식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공통현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얘들아. 마지막은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 하나를 잡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럼 원의 중심 좌표를
뭐 x1, y1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그냥 두 개씩 빼주면 되잖아. 빼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 접하는 교점이랑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거리는 뭐랑 같니? 그쵸. 원의 반지름이랑 같아요. 그래서 얘를 R이라고 놔요. 그러면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쓸 수 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은 이 현의 요 일부분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 이거 아마 했었다? 중3 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요. 그럼 이 직선 이 직선을 어떻게 한다? 수직 2등분한다라는 성분이 있었거든요. 성질이. 그럼 얘를 x라고 놓으면 얘도 x가 되니까 공통현의 길이는 총 2x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심을 구한다. 두 번째, 직선과의 점직거리를 구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지름이랑 같이 피타고라스를 쓴다. 그 네 번째, 그 피타고라스 쓴 값을 2배 한다. 하면 끝. 오케이?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었고 원을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빼준다는 거 얘들아. 내가 저번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요거 기억나요? 얘 K를 곱해가지고 두 개를 더한 게 0이 돼서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 해가지고 직선의 교점 구해줬었잖아. 원도 똑같아요. 요 괄호 안에다가 두 개의 원을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K를 곱하고 더한 게 0이 돼요. 이거 그냥 K에 대한 항등식 성질이거든요. 그러면 7-1번의 1번 문제 보면 이거 그냥 그대로 대입해. 는 0, 는 0으로 바꿔서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이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에 둘 중 하나 아무데나 k를 곱해서 더한 게 0이다 라고 써주면 k에 대한 항등식이 완성이 되죠. 그럼 여기서 k만 구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쨌든 두 개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거든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이야. 하지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상태에서는 항상 원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직선일 때랑 원일 때는 이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냐 아니냐가 결정을 하는 거고 이 문제는 지금 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 그러면 이 식에다가 x에다가 0 대입하고 y에다가 0 대입한 게 요게 원점을 지나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0, 0, 0, 0, 0, 0 대입해서 k 구하면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되고요. 얘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2k는 0이라고 해서 k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지? 그럼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대입해서 쭉 전개한 게 바로 원의 방정식,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구해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 마3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y 플러스 6은 0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없어지네.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써주면 끝. 그냥 이렇게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7-3번에 공통현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2차 항은 다 사라지고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x는 1이네? 그럼 여기가 요게 x는 1이 되는 거고 그때 요 공통현의 지름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교점을 지름으로 해서 생기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x는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x에다가 뭐 둘 중 하나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두 개가 교점의 y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x에 1 대입하면 첫 번째 거에 대입해볼게. 1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서 y제곱 플러스 2y가 0이 돼요. 그럼 y는 0 또는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러면 교점이 얘가 1,0이 되거나 1,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요거 그림 다시 한번 그려봐서 지름인데요. 요게 지름이 1,-2랑 1,0을 지나도록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뭐 알아야 돼? 요 길이를 구해서 반으로 나눈 다음에 원의 중점 구해도 되고 아니면 중점 구해서 얘 반지름의 길이 구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중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점이 몇 컴마 몇이 나옵니까? 1,-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이랑 1,-1이랑 1,0 사이의 거리 구하면 몇 나와요? 네? 1 나와요? 그러면 반지름이 1이고 원의 중심이 1,-1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하면 끝. 자, 이제 뒤로 넘겨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문제를 읽어봅시다. y는 x 플러스 4라고 하고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2 이렇게 나온대.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12 루트 씌운 거니까 몇이야? 2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럼 요 거리를 구해준 다음에 피타고라스로 x를 구하면 끝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x-y 플러스 4는 0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게 d죠. 그러면 d는 루트 2, 0, 0, 4니까 루트 2분의 4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써서 x 구하면 x제곱은 2 루트 3 제곱한 거 12에서 루트 2분의 4 제곱하면 뭐죠? 2분의 16이니까 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제곱이 4네. 그럼 x는 어차피 길이 구하는 거니까 그냥 플러스 2라고 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x는 2야. 그러면 전체 공통현의 길이는 x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게 4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피타고라스를 기억해주세요. 피타고라스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 풀려. 자, 그럼 8-2번 풀어볼까요? 8-2번. 자, 8-2번은 현의 길이가 4루트이래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4루트이면 얘는 몇이야? 그치. 2루트 2 나와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몇이에요? 식에서. 4가 나오네요.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2루트 2면 그 거리를 먼저 피타고라스로 구해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6은 d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니까 d제곱도 8이네요. 그래서 d가 2루트 2가 나오면 돼. 그럼 그 말은 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1,1에서 x-y 플러스 k는 0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가 나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식 세워볼게요. d는 1 루트 2 절대값 마이너스 1 대입하고 플러스 1 대입하고 플러스 k라고 한 게 2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2 넘기면 k-2의 절대값이 4가 나와요. 그러면 양변 제곱해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나오니까 k는 0 또는 4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 근데 왜 이거 양변 제곱하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냥 절대값을 빼서 풀마 4 이렇게 붙여도 똑같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얘가 0이랑 4 이렇게 나오니까 4가 아니잖아. 6이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진짜. 그럼 절대값 빼서 풀어도 똑같으니까 얘가 풀마 4 이렇게 나오면은 k는 뭐랑 뭐 나오죠? 마이너스 2 또는 6? 근데 양수 k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겨서 요 단원의 드디어 마지막 유형. 진짜 수고했다. 내용이 좀 많죠? 그러니까 원방이 내용이 좀 많아. 개념 자체는 그냥 하나인데 그 하나를 가지고 막 여러 개의 유형을 만들다 보니까 원방이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숙보자 생겼나요? 안 생겼죠? 아니죠? 그 눈빛. 네, 저 믿어요. 네, 수포 안 돼요.
자, 예제 9번 봅시다. 예제 9번은 원 위의 점 P와 직선 4x-3y-6은 0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거든요.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림을 그렸을 때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2가 나오고 반지름은 2가 돼요. 자, 근데 요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잖아. 그럼 직선은 어떻게든 이제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우리가 P를 아무데나 왔다 갔다 요 위에만 움직일 수 있게 지금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직선과 P가 가장 가까우려면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나는 요 점이 아마 최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최소. 그죠? 그럼 최대는 뭐예요? 제일 먼 거. 여기죠? 그래서 요렇게 직선이 아닌데? 요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요 점이 아마 최대 거리가 될 거야. 자,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자, 일단 원의 중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가 될 거고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최대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거. 최소는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 이렇게만 기억하면 이 최대 최소 문제는 다 풀려요. 다. 오케이? 이거 외워야 돼, 얘들아. 이 유형 자체를 외우는 거야.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D 플러스 R이 최대, D 마이너스 R이 최소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볼게요.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2,2로 나온 거잖아. 그러면 거리 공식 써서 거리는 루트 씌우고 4를 제곱하고 3을 제곱해요. 그러면 16 플러스 9니까 5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 씌우고 마이너스 2를 x에다 대입해. 2를 y에다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6 하면 5분의 14, 6이니까 20해서 거리가 4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거리가 4인 거야? 요 거리가 4인 거야. 그지? 네. 요 거리가 4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 그럼 최소는 몇? 4 빼기 2니까 2. 그럼 최대는 몇? 왜 집중 안 해요? 네. 이렇게요. 일단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요 루트 안에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아니야? 네. 그럼 뭐랑 뭐예요? 그 점이? 3,4랑 A, B 사이의 거리를 묻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 A, B랑 3,4를 보시면 되는데 원 위에 있는 점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3,4를 먼저 찍어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과,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원은 중심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갔더니 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여기는 최소일 거고 요렇게 넘어와서 그 반대편에 있는 점이 P가 돼야지만 이만큼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거리 어떻게 구해요? 0,0에서부터 3,4까지의 거리는 루트 씌워서 25 나오니까 5가 될 거고요. 그럼 원의 반지름이 몇이니까? 1이니까 5에서 1 더하면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최대값 D 플러스 R로 구한 거는 거죠. 잘했어, 얘들아.